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강원도 원주죠. 원주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강원도 원주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9110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2년 9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658제곱미터, 평수로는 199평입니다. 연면적 3964제곱미터, 평수로는 1199평입니다. 현재 매가 6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55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용자 55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40억까지만 용자를 받으셨죠. 따라서 실인수가 1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 9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객실수 50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71만 7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898만 1,818원에 해당되는 강원도 원주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죠. 원주 하시면 이제 행정구역상은 강원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권으로 봤을 때에는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지역이죠. 해당 물건은요, 우리가 감정가가 말이죠. 현재 매가가 65억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65억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감정가가. 그래서 매가를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가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최대 용자가 55억까지 우리가 이렇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따라서 초기 자기자본 10억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보시면 이제 임장을 여러분께서 가보시면요. 1층에 상가가 한 칸이 있습니다. 상가가 한 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임대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해당 소유자께서는 지인에게 현재 임대를 줘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좀 저렴하게 줬어요. 지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층에 보시면은요. 7층에 보시면 조식당이 있습니다. 아침에 투숙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조식당이 있고요. 7층, 지하 2층부터 7층까지인데 7층에 조식당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7층에 뷰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만족도랄까요? 뷰가 좋다 보니까 요즘에 뷰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식당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바로 나와야 되겠죠. 비즈니스 고객이 다수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을 100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고객은 최소한 70% 이상 이렇게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로 보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분석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권이나 입지로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텔 황제가 상권이나 입지로 A라는 상권이 있고요, B라는 상권이 있습니다. A라는 상권에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 이렇게 입지되어 있고요. B라는 상권에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호텔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권 자체를 호텔 황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A 상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자체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네. 이쪽이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호텔이 이렇게 입지되어 있고요. B 호텔 같은 경우 비즈니스 호텔인데 여기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이쪽이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산업단지 이렇게 공장이 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인접해 있는 상권이죠. 인접해 있는 상권에 이렇게 호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업소가 여기에 많을까요? 여기에 많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아닌 상권, 일반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이런 호텔의 경쟁업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비즈니스 손님만 오는 데가 아니고요. 연예인 손님들도 오시는 거고 유흥상권 손님도 오시는 상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이죠. 네. A 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다 공장이 많이 형성되는 거죠.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업소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A 상권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율과 일반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과를 봤을 때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A 상권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다 비즈니스 손님이 많겠죠? 비즈니스 손님. B 상권 같은 경우는 일반 손님도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고객만 비율을 봤을 때 한 70%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10%는 일반 대실 손님이 될 수도 있겠고 연인 손님도 될 수 있겠죠. 70%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A 상권은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즈니스 손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비즈니스 손님의 의존도가 많다, 비즈니스 손님의 비율이 많다 했을 때 우리가 장단점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요, 매출이 꾸준하다는 겁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꾸준하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주말 숙박. 주말 숙박이 우리가 많이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대실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보통 비즈니스 손님들 같은 경우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요, 일요일부터 오셔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숙박을 하셔서 근데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숙박을 하시죠. 직접 새벽에 해당 지역에 가셔서 근무를 보시고 퇴근하시면 월요일부터 숙박을 하셔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4일을 이제 재숙을 하는 거죠. 연박을. 금요일 날은 업무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A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이때 숙박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손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숙박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시겠죠. 그리고 평일도 어차피 대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데 금토일 같은 경우는 대실 손님이 더 많이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하다, 매출이 꾸준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장점은 우리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점을 좀 보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 토, 일 해당 상권은 어차피 대실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니까 이 금, 토, 일에 숙박을 얼마나 우리가 유치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모텔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평일날도 평일날 숙박은 기본이죠. 네, 금, 토, 일, 주말. 네, 거꾸로 보시면 되겠네요. 주말 숙박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유치하기가 쉽겠고요. 그 다음에 평일 대실이나 주말 대실을 상대적으로 더 유치하기가 쉽다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 주로 이제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데에는 어떻습니까? 대실 손님이 좀 꺼려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왜?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유치하는 호텔을 가시면 일단 연인 손님은요.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예, 대실이나 숙박을 이용하러 갑시다 보면 전부 다 호텔 로비에 막 남자들 서너 명씩 서 있고요. 복도에 남자들 여러 명씩 지나다니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예, 3명이 출장을 가면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객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이죠. 대실을 이용하려고 갔는데 공교롭게 호텔에서 305키를 줬어요. 3층에 엘리베이터 내렸더니 302호, 2호, 3호 손님들이 막 슬리퍼만 신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우연히.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 호텔을 대실을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 305호를 가려면 301호, 2호, 3호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복도로. 그러면 저하고 동행했던 분이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대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치하려고 해도. 하지만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일반 상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 상권보다는 주말 숙박이나 대실은 유리하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단점은 이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매출에 이 굴곡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20%, 30%가 우리가 영업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손님 같은 경우는 A 상권하고 B 상권을 비교했을 때 A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더 선호하거든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쪽이 만실이 될 확률이 이쪽보다는 더 많죠. 비즈니스 손님이. 그래서 평상시에 출장 손님이 많이 오시면 여기가 만실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비상권이 입지한 비즈니스 호텔을 애용을 하는데 평상시에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여기가 1번이니까 1순위니까 비즈니스 손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1순위니까 이 호텔을 먼저 간다는 거죠. 그러면 B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은 일반이나 유흥의 손님은 30%씩 유지할 수는 있어도 비즈니스 손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이 우리가 꾸준히 비즈니스 손님을 꾸준히 유치하기가 상대적으로 A 상권보다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지 조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인 손님, 그 다음에 비출장 손님, 비즈니스 손님, 그 다음에 유흥 손님에 대한 비율도 호텔 황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개별성이 엄청 강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호텔, 모텔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건 지금 이론상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A 상권하고 경우가 비슷한 호텔을 취득한다. 아니면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호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요. 호텔 황제가 또 출장을 가서 거기 상권에 맞는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영업 전략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호텔 황제가 또 여러분에게 상담해드리고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을 또 올려드릴 자신도 있고요.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나는 좀 비즈니스 호텔이 맞다. 비즈니스 호텔을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권이 A 상권인지 B 상권인지 좀 구별해서 분석을 하셔서
A 상권이 나에게 적성이 맞는 상권이다. 또는 B 상권이 나에게 적성이 맞는 상권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장단점 정도는 이론상 확보를 하시고요. 단점 위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플러스 알파만큼의 월 매출을 더 누릴 수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순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하나 또 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요. B 상권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B 상권에 그래서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꼭 비즈니스 손님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 고객들도 많이 오셔서 금, 토, 일요일은 어차피 모든 호텔이나 모텔이 가장 취약한 요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 토는 항상 우리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매출이 또 9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당 모텔을 보실 때에는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황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B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네. 준 독점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준 독점 상권. 네. 해당 상권에 말이죠. 네. 경쟁업소가 또 다른 호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호텔이. 그래서 준 독점 상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주 하시면 좀 대표적인 상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유흥, 연인 그런 상권도 있고 해당 물건처럼 거의 비즈니스가 70%를 차지하고 연인, 유흥 손님이 30%를 차지하는 그러한 상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요. 네. 호텔 황제도 저도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서 근무를 해봤거든요. 네, 근무를 해봤는데 정말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네, 직원들 제가 이제 카운터를 볼 때도 있었는데 이 카운터 이제 당번 생활할 때 보시면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정말 수월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 이직률도 좀 낮고요. 네, 또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을 좀 적게 줍니다. 왜? 업무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텔 황제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데보다 월급을 적게 받은 걸 알면서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이 좀 편하기 때문에 월급을 좀 적게 받으면서 내가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 호텔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 손님들도 말이죠. 남자 한 분, 한 세 분이 오시면은 객실 하나씩 우리가 사용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01호, 302호, 303호. 딱 저녁 드시면 딱 바로 들어오셔서 일찍 주무세요. 또 아침에 한 7시 되시면 똑같이 다 나가십니다. 예, 나가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입실을 하시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퇴실을 하세요. 그래서 청소하는 직원도 비즈니스 호텔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청소하는 직원도. 객실이 한 달 동안 객실 청소를 1000개를 해서 9천만 원이 나오는 호텔이 있고요. 객실 청소를 1500개를 해서 1000개는 너무 많나요? 30개 1500개 그 정도 되겠네요. 네. 1500개를 객실 청소를 해서 9천만 원이 나오는 호텔이 있습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죠. 객실 1500개 판다고 해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차피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객실 1000개를 팔았을 때와 1500개를 팔았을 때. 그럼 파생되는 게 뭡니까? 객실 1000개를 팔았을 때는 1500개를 팔았을 때보다 경비가 더 드나요. 경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를 간단하게 비교하셔도 객실 1000개를 팔았을 때가 전기세, 수도세가 덜 나오겠죠? 그렇죠? 네. 1500개를 팔았을 때와 1000개를 팔았을 때 이쪽에도
청소 직원을 우리가 한 명 정도 덜 고용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뭡니까? 객실 단가가 여기가 높다는 거죠. 객실 단가, 객단가. 객실 단가 요금이 높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객실 판매량이 적어도 똑같이 매출이 9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실 1000개를 팔았을 때 세탁물 용량과 객실 1500개를 팔았을 때 세탁물 용량이 세탁회사, 위탁회사에서는 1500개를 파는 호텔에서 청소비를 더 많이 청구를 하겠죠. 네, 그래서 경비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객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업무량도 현저하게 적겠죠. 500개를 덜 파니까 청소 직원이나 카운터 직원이나 뭐 지배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적다는 거예요. 단 무슨 단점이 있죠? 네,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은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호텔은 매출을 똑같이 우리가 창출을 해야 수익 구조가 많기 때문에 객실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건 뭐죠? 비즈니스 호텔은 카드 비율이 높다. 카드 비율이 높다. 카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든지 파생되는 종합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된다. 경비가 우리는 적게 내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경비 비용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일반 호텔보다 얼마의 과표가 더 많이 형성이 돼서 세금 세 부담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감소분, 증가분을 우리가 상계를 해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아주 이 내용은 지금 깊이 들어간 거예요. 호텔 항제가.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호텔. 숨어있는, 별 3개짜리 또 팁 하나 드려볼게요. 숨어있는 우리가 하나 내용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객실이 말이죠. 50개인데, 객실이 50개인데, 한 달에 1000개의 객실을 판매하고 있고요. 한 달에 1500개의 객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건물의 감가상각은 단순히 물리적인 감가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감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한 달에 500개씩 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부터 가전제품,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죠. 켰다 껐다를 여러 번 했을 때 사용시간을 많이 봤을 때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건물의 감가상각을 비교했을 때 비즈니스 호텔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별 3개 드렸는데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마이너스 손실 금액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런 감가 비용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즈니스 손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호텔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감가 비용은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감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야 당연한 건데 관리를 되게 잘했습니다. 오너가 소유자가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호텔보다 더 감가상각비가 덜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관리가 중요한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일반 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적게 손실금이 발생이 된다.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비즈니스 호텔을 취득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내용도 꼼꼼하게 필기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취득하실 때 비교 분석을 하시게 되면
더더욱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리스크를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의 지급액. 지금 최대 이용자 제가 말씀드린 55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은 4.3%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2억 3,700만원.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요. 월 매출 9천만원 중에서 1,971만원에 대한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9천만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 세후 수익은 2,08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나눠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25% 이렇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강원도 원주죠. 비즈니스 호텔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자신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